지금부터 2020 제주 노인 및 베이비 부머 실태 결과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보고회 진행을 맡은 고령사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김홍철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참석 인원을 제한하였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진행되는 행사는 녹화 후에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 일회가 있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앞에 보이는 태극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고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제주 노인 및 베이비 부머 실태 조사는 제주 고령사회연구센터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과 베이비 부머 총 1,300명에 대한 조사로 제주 지역에서는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이 가족과 건강, 경제 및 사회활동, 여가 욕구에 대한 다양한 특성이 조사되어 제주 지역의 인구 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되기 위해 기획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결과 보고에는 분석 과정에서 주요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신층 분석을 통해 결과를 계속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 오늘 이 보고에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지난해 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한국생애주기협회 최성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2부 자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김석호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이번 실태조사의 공동연구 총괄 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더 조사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며 일부 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일자리팀 김상민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뒤에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보고의 주관기관인 제주연구원 김상혁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공선희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 밖에 대한노인회 제주시 지회, 도내복지관, 장기요양기관, 일자리 수행기관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해 드리지 못해 양해 바라며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개회사입니다. 개회사는 제주연구원 김상엽 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혁입니다. 이 안전거리 확보가 된 걸로 측정이 돼서 양해해 주시면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주연구원과 제주연구원이 아주 중요한 고령사회연구센터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 노인과 베이비부머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양영식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고현수 의원님, 김경화 의원님께 각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고현수 의원님께서는 이번 연구가 가능하도록 촉진적인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 모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영식 위원장님은 중요한 이 일정 때마다
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아주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이제 고령 인구가 이제 15%를 넘어섰고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이제 첫 세대가 올해부터 고령청에 진입하게 됩니다. 즉 앞으로 7, 8년간 그 인구 고령화가 아주 급속한 페달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47년이 되면은 도민 3분 중 1분은 노인이 될 것이다. 이런 통계층의 인구 추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지금 큰 변화의 시대인데 2가지 큰 변화가 아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기후변화. 얼마 전 이제 제주 포럼에서 우리 제주연구원 세션의 반기문 총장님, 전 유엔 총회 의장님 등등 또 세계적인 석학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세션을 가지는데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자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생존과 직결되는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인구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변화는 피터 드러커의 말을 빌리면 모든 정책의 기본 중 기본이고 인구 변화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나 청와대나 인구 변화 문제에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왔습니다. 비근한 예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학교 건물은 늘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요. 사실 인구 변화를 감안했다면 그런 식의 정책은 펴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제주도가 이번에 제주 노인은 물론이고 베이비 부모의 실태 조사를 한꺼번에 조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서울대학교의 아주 독보적인 그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발전연구소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함께 이 문제를 연구했다는 것은 제주도의 특수한 문제와 더불어 한국 전체의 보편적인 문제하고도 좀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가 이제 장수마을, 장수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오늘 점심을 이제 먼저 오신 교수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무병장수면 좋겠는데 유병장수의 현상이 좀 우려된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보다는 건강하게 잘 사는 게 더 큰 축복일 텐데요. 그러면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관찰이 된다.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사실 반쯤은 비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그 롱제비티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글 X라는 아주 독특한 프로젝트만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 최고 책임자를 사실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미 120살 수준의 수명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 도달 가능하다. 그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 레이 커스웨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세계적인 천재인데 하루에 약을 100알 이상씩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장수할 수 있는 시대에 나는 올라타면은 뭐 3D 프린트로 장기도 찍어내고 여러 가지로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 다가오는데 자기는 그때만 넘어가면은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을 한 120알 정도 매일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소수를 위한 겁니다. 그런 장수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아주 긴 인생을 상당히 힘들게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저희들이 굉장히 좀 우려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지 모르지만 피사라고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이 거의 세계 1등입니다. 수학은 1등, 2등, 과학도 1등, 2등 하는데 학생들은 그런데 이제 청년이 지나서 35세 되면은 세계 평균 수준으로 떨어지다가 50세 넘어가면 세계 꼴찌. 학업 능력이요. 학업 성취 능력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사회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긴 인생에서
우리 노인분들을 위한 교육, 복지 이런 것들이 거의 준비가 안 돼 있다. 아주 끔찍한 보편적인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도 이제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사회 정책, 경제 정책, 교육 정책, 복지 정책 거의 모든 것이 사실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 할애해 주신 도의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의회는 무엇보다도 민심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쩌면 연구원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를 체계적으로 좀 뒷받침하는 역할을 더 해야 될 거고요. 이것이야말로 아주 큰 연구의 과제가 돼서 우리 제주도의 도민 모두의 안녕과 행복으로 전갈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이제 시장을 받고 있는데 이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어떤 세계적인 언론인이죠. 이 시기에 엄청난 혁신이 준비되고 있다. 당장 요즘 회의 같은 것도 이제는 그 원격 비대면 회의가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교육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고 이 코로나가 언젠가 자리를 비켜주면은 우리 사회는 한 차원도 다르게 갈 수도 있겠다. 좋은 면도 그렇고 안 좋은 면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간에, 그 중점에 바로 결과적으로 이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긴 인생이라는 면에서 사회가 기본적으로 잘 설계돼야 된다. 이런 점에 저희 연구원도 각별히 더 유념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좌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최성재 교수님 그리고 김석호 교수님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박효민 교수님, 윤혜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연구원의 고령사회연구센터의 공선희 센터장님 사실 밤낮까지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 보시는 김홍철 연구원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어제 뉴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나이가 지금 80 거의 다가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한편으로는 미국 사회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러운 면도 없잖아 있고 우리가 이제 외국에 이제 여기 외국 공항 항공기를 좀 타보면 참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승무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이에 관계없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점에서 좀 부럽기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좀 생뚱한 질문 같지만 요즘 어떻게 조선시대 어르신들하고 지금의 어르신들하고 누가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네? 요즘 사회가 너무 이게 이 초스피드의 사회에 우리가 좀 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사회 변화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좀 자괴감도 들 것이고 근데 어떤 내가 사회 예전에는 좀 내 자신이 좀 똑똑하고
상당히 좀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상당히 좀 아웃사이더 이런 그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요즘 어르신들이 좀 많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우리나라 그 어르신들이 그 이 자살률을 보니까 그 58.6%. 그러니까 10만 명당 이제 58.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이 우려스러운 게 이 자살이 많다는 건 그만큼 그 사회가 이제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고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게 불명예스럽게 OECD에서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현 주소가 좀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조선시대의 그 어르신들은 지금이 그 이 노인들보다는 상당히 자존감만큼은 좋았지 않겠느냐.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이 자신감이라든가 아니면 자존감이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의 의미가 많이 다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산업화 세대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그다음에 이제 X 세대, 밀레니얼 세대, 뭐 Z 세대 이렇게 나왔는데 각 세대별로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가치관이 추구하는 게 상당히 좀 다르죠. 특히 이제 우리 베이비 부머 여기도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전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55년에서 한 63년생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긴 세대다, 뭐 샌드위치 세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게 부모님들도 모셔야 되고 또 아이들도 이제 돌봐야 되는 그런 세대이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초고속 성장하는 데 있어서 주역이면서도 지금 상당히 좀 은퇴를 앞둔 또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좀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공헌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환경이 좀 열악한 환경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서 지금 이 자료 보니까 한 730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러면 앞으로 한 5, 6년 후라면 이게 이분들이 전부 노인 세대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이렇게 진입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서 과연 여기에 대한 고민 어떤 뭐 행정적인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부재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 며칠 전에 지난 5일날 그 제3차 국제자유도시 그 종합계획이 이제 중간 용역이 발표가 됐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 제주에서는 이제 최상위 법정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노인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게 핵심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이 과제가 빠져 있지라는 혼자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러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위기감을 아직도 못 느끼고 있는 건가. 저는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 잘 끼고 방역 잘 하고 어느 정도 좀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기후 위기라든가 아니면은 인구 변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대비하지 않고서 나중에 가서는 어떠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아주 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화로 인한 질환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질환이 온다.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있어서의 어떤 그 생활 방식, 삶의 습관 이런 데서 오는 이제 결과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이 초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많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겠고,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뭐 발제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토론하신 분들이 너무 좀 훌륭하시고 이제 정정하신 분들이라 오늘 아주 유익하고 생산적인 그런 토론이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도에서도 우리 고현수 의원님도 이제 와 계시지만 이 저출산 그리고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1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님으로부터 축사를 듣겠습니다. 예,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고현수 의원입니다. 작년까지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로 간 지가 이제 몇 달 지났는데, 아무래도 저는 보건복지안전 우리 행자위에서 들으면 속판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정집에 온 기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 며칠 전에 국제 평화 제주 포럼 때 우리 김상혁 원장님 뵙죠. 우리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님하고 같이 대통령 특보님하고 같이 짧게 환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제가 옆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눈치 못 챈 게 염색을 하신 겁니다. 네. 염색을 해서 일단 멋있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멋있다 말씀드리고 왜 염색의 색깔이 그린일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사실 그 김상익 회장님이 청문회 과정에서 저희 행자위에서 했는데 사실 녹색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념적으로 저는 뭐 부정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녹색 성장이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그린뉴딜과 저는 같은 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정책을 제주도의 제주연구원이 제대로 수행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염색하신 건가 확대 해석하는 건 아니겠죠? 네. 박수까지. 네. 팬이 많군요. 그리고 우리 공선희 박사님이 그 고령사회연구센터의 센터장님으로 지금 승진하시는 것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제가 한 3달 정도 된다 그러던데 제가 행자위로 가다 보니 그런 사실까지도 좀 놓쳐서요. 아까 이제 잠시 밖에서 짧게 만날 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궁금했는데 그거였구나. 그리고 행자위에 있으면서도 또 관심을 계속 가져달라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고 또 그럴 것이고요. 당연히 그럴 것이고, 행자위는 사실 또 모든 것을 다 들여볼 수 있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유의를 할 것이고, 이 고령사회에 고령이 아니고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사실은 재차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산발적으로 적지 않은 어르신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굉장히 표피적이고 분산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매우 중차된 이 사업을 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행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욕구와 요구에 대한 조사가 없이 하는 것은 사실 이 종이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해서 했고요. 도에서도 처음엔 조사한 게 굉장히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내용을 찬찬히 들여보고 이 내용이 부합하는 겁니까 했을 때는 의문이 있었고, 도에서도 이제 흔쾌히 그러면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좀 더 배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제가 아까 왜 토론자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도에 계신 분들이 없어서 좀 의아스럽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양영식 위원장님께서 한번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가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느낌이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욕구조사의 내용을 실태조사의 내용을 깊게 살펴보지 못했지만 아마 짐작한데 코로나19의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외로움이나 이런 고독의 문제가 더 많아지지 않았을 것인가라는 내용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아마 저희 추측이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을 볼 때 오히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에서 어르신에 대한 통합 체계 내는 그 방식은 이제는 또 대면이라는 측면보다 비대면으로 또 어떻게 더 강화시킬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점에서 저는 제주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뉴딜 정책에 있어서 그린 뉴딜과 스마트 뉴딜과 사회 안전망 뉴딜 크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번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회 안전망 뉴딜이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복지 하나로는 사업이 있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거꾸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 기회 요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뉴딜 사업에 있어서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은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는 다른 걸 하겠다라는 것들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주연구원이 그런 데에서의 연구 작업을 잘해서 그걸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어도 그 애정 변하지 않겠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도구로 쓰시라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양용숙 위원장님을 큰 도구로 쓰셔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저희 내빈 소개 놓치신 분이 있어서요.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소복지과 노인시설팀의 김남용 팀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뒤쪽에 계십니다. 네, 이상으로 2020 제주 노인 및 베이비부모 실태 조사 결과 보고의 개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 바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빈 및 참석하신 분들 앞으로 와주시면 저희 사진 먼저 촬영하겠습니다. 하트 한 번만 할까요, 이번에? 네, 하트로. 자, 하나, 둘.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제주 노인 및 베이비부모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제주 노인 및 베이비부모 실태조사 결과 3개의 주제로 나눠서 발표하고 2부는 종합토론으로 이어져 한 4시 30분경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만 정돈하고 바로 1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자장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시고 사회발전연구소 소장님이신 김석호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다 자리에 앉으시면 바로 1부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현재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석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통 제주도는 무슨 특별한 일 있어야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와볼까 말까 했던 데인데, 이런 자리에서 제주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연구소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늦어져서 원래 저희가 이제 첫째 세션에 3개 발표를 25분씩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교수님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20분도 다 못 드리고 한 17분 정도에서 제가 끊겠습니다. 시간 엄수 좀 잘 해주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다과 시간도 갖고 쉬었다가 좀 발전적인 토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없다면서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저희 연구소가 이번에 그 제주 고령자 실태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거를 배웠고요. 실제로 이제 제주 노인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그 연구를 저희와 같이 한 그 공선희 센터장님이 엄청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직 발표 시작 전이지만 공선희 센터장님한테 박수 한번 드리고서 시작하는 걸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안 하는데 예, 민망하시죠? 예.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의 박효민 교수님께서 제주 고령자 조사 개요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의 박효민입니다. 제주도에 또 이렇게 좋은 발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아까 이제 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주 고령자 조사가 이제 처음 런칭이 돼서 나와서 처음 이제 가공을 하고 첫 번째로 이제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피상적이고 좀 이렇게 기초적인 어떤 그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후에 있을 그 어떤 토론이라든가 질의 시간에 어떤 아이디어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개요를 좀 말씀 먼저 드리면 저희는 뭐 통계 데이터 구축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측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제주 2차 노인복지 및 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는데 사실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제주의 인구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지만 또 제주는 또 독특한 좀 더 가속화된 그런 인구 구조의 변화를 좀 겪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령층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지속 거주 의향이 반영된 어떤 노령층 등의 고령층 등의 어떤 그 이야기들 좀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고 전 세대인 예비 고령층이라고 얘기하는, 흔히 우리가 이제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하죠.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서든포스트라는 곳에서 이제 조사를 시행해 주셨고, 조사 기간은 올해 9월부터 10월이었습니다. 조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힘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좀 잘 됐고요. 이제 저희 전체 1,000명의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와 300명의 예비 고령자를 선택을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길게 좀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지만, 그러니까 1,000명이라는 게 이제 사실 저희한테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의 고령자와 300명의 예비 고령자 분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고령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또 젊은 사람들이 고령 사회 아니면 어르신들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사실 좀 중요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양한 이제 연령층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1,000명 이상은 또 모아야 어떤 의미 있는 분석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고령층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주 인구가 이제 전국의 한 1.3%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인구 비례로 전국 조사를 할 때 인구 비례로 제주에 할당되는 양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을 조사를 하는데 10,000명 조사하면 굉장히 큰 조사거든요, 전국 조사에서. 근데 이제 제주도에 할당되는 인구는 100명 남짓인 거죠. 그러니까 1,000명을 조사하려면 전국 조사 10만 단위가 다 되는 데인데 이런 조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강원도 출신인데 강원도 제주도는 인구가 적은 지역이 정책에서 어떤 조사가 되었을 때 그 정책을 이렇게 그 조사를 기반으로 뭔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N수들이 잘 포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국조사에서 제주의 어떤 그 의미 있는 표본의 수가 생성이 안 된다면 결국은 제주도 내부에서라도 제주에 대한 어떤 그 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제주에서 제주를 중심으로 제주의 어떤 정도의 샘플을 확보를 하고 또 거기서 거꾸로 전국조사들을 제주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방식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조사 내용에서는 이제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관계, 주거환경, 가족 지원 및 복지, 여가활동, 경제활동, 고령자 정책 인식,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일상 변화, 그다음에 노후 준비 및 은퇴. 그 중에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좀 경제활동의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제주 인구 구조 이게 왜 필요한가 아니면 지금 이제 제주가 어떤 현상을 겪고 있는가 뭐 말로는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이제 그래픽으로 아니면 이제 자료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잘못 나왔네요. 이 그림이 좀 잘못 이상하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원래 파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워졌습니다. 뒤에 숨었네요. 네, 이제 제주 인구는 전국에 이제 2.3% 정도 되고 73% 정도가 이제 북부 지역, 제주시 지역에 있고 27% 정도 서구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면 이게 이제 노란선이 제주죠. 노란선이 제주고 여기가 전국이고 요 분홍색 선이 서울 지역인데 서울 지역은 이제 청년층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인데 보시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 요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노령층, 고령층들의 인구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데 청년층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반대로 요 장년층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오히려 제주가 좀 더 비율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을 들고 하는 게 더 잘 들리시죠? 네, 나을 것 같네요. 네, 제주 인구 증가율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전국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제주는 특히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이제 다른 지역보다 높은데 그게 어디서 비롯됐냐면 청년층들이 20, 30대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은 장년층들, 그러니까 고령층으로 가기 전에 장년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 이유는 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1, 2년 사이에 이게 굉장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장년층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청년층의 인구는 줄어들고 장년층 혹은 고령층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수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비율이 15년 전에 비해서 확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고령층의 인구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고요. 장수 비율은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제주가 장수 지역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긴 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통계적으로 쪼개서 보니까 남성분들은 평균 그 육지보다 오래 못 사셨었더라고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평균 이상으로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이제 15년 전에는 조금 더 오히려 낮았는데 높아졌고요. 여성 이제 아마 고령 사회 아니면 장수 마을이라 장수 지역이라는 이유는 아마 여성분들이 굉장히 장수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도에도 이미 높았는데 2016년도에는 진짜 월등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이제 결국은 성별 장수 비율 추이나 이거 연령별인데요. 65세 이상의 비율, 그다음에
80세 이상의 비율, 이런 비율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점점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 정도의 65세 이상의 비율이 2036년까지는 거의 한 30%에 가까이 육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5세 이상의 비율도, 이제 보통 초고령층이라고 얘기하는 85세 이상의 비율도 거의 지금의 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아까 이 그림에서 보여드린 거의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더 가속화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제 제주에서 겪게 되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양 압력, 그러니까 그 젊은층들, 청년층들, 사회에서 이제 장년층들까지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부가 이제 그 사회적 비용으로 고령층에게 나눠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인구 부양 압력이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길 거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이제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하는 비율은 이건 좀 상식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라고 불리는 그 계층들 한 76%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비율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꽤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75세 정도가 됐을 때야 비로소 한 절반 정도가 자이든 타이든 일을 하지 않고 쉬게 되시는 그런 비율이고요. 일의 개수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 정도의 일을 갖고 계시지만 2개나 3개 정도, 여기 그래프 그려지지 않지만 3개 정도의 일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제주 출생이신 분들이 2개의 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개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10% 정도 되는데요. 이 의미는 이게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제주 주수입원이 이제 예비고령층에서는 주수입원에서 얻는 소득들이 이렇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인데, 75세에서 80세 정도가 되면 주수입원, 일이 하나 있으신 분도 있고 2개 있으신 분도 있는데, 이런 소득원에서 소득을 얻는 게 100만 원 이하거나 혹은 50만 원 이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긴 하되 물론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겠죠, 젊은 사람만큼. 하지만 거기서 5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비고령층에서는 사실은 부수입이 있어도 이거는 조금 50만 원 이하의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부수입인 거예요. 부수입. 그냥 좀 더 벌고 싶어서 하는 일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올라갈수록 부수입에서도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많은 거죠. 내가 90% 일을 어디서 벌고 10% 정도는 좀 더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벌겠다, 이게 아니라 한쪽에서도 일을 하면서 또 한쪽에서도 같은 정도의 어떤 노동 강도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이 갈수록 부소득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런 게 보이고요. 가구 소득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고령층의 경우에는 좀 이쪽에 200에서 300, 400만 원까지의 어떤 그 비율들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75세 이상은 이쪽이 좀 더 높아지죠. 그 다음에 80세 이상이 되면 이쪽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그래서 소득이 점점 감소하는, 물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그 수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와, 그 다음에 요 50만 원 미만이라는 건 사실은 좀, 그 한 가구가 아무리 아껴 쓰고 절약을 한다 그래도 좀 어려운 처지에 처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소득은 약 예비고령층에서는 한 4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월소득으로. 근데 이제 점점 좀 줄어들고 75세에서 80세 이쪽으로 오면은 165만 원, 11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중반 정도가 필요하신 걸로 이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당 노동 시간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 주 52시간제 얘기를 하는데, 주 52시간을 거의 맥시멈으로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주 52시간 이상은 하지 말아라 보통 얘기를 하고,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40시간을 얘기하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거 40시간으로 얘기하는데, 풀타임에 거의 육박하는 예비고령층들에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요 75세 이하로 오면은
이제 20시간, 그러니까 그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의 반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루에 2-3시간, 3-4시간, 3시간, 4시간 정도를 일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일에 대한 만족도는 사실 제가 여러 개를 이렇게 좀 요인을 넣어봤는데, 성별도 넣어보고 제주도 출신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뭐 나이는 어떠냐, 뭐 교육 수준은 어떠냐,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동지역에 사냐, 근데 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은 결국은 수입이죠.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벌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돈을 적게 벌면 일에 대한 만족도가 줄어드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딱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사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젊은 층들은 반드시 수입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의미는, 일에 대한 의미가 결국은 수입 외에는 다른 걸 찾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 간접적인 시사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좀 수입 적더라도 내가 여기서 뭐 사회적 관계라든가 나의 자아실현이라든가 이런 거에 만족한다면 이제 그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좀 평평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좀 기울기가 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연령대별로는 일을 하지 않는 예비고령층 중에는 그 일을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 아무런 이제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82.8%.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그래도 다시 일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 찾고 있는데, 이제 75세가 넘어가면은 80세 이상 되면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이제 일을 하고 싶진 않다, 일자리를 찾진 않겠다라는 의도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자금은 예비고령층들은, 베이비부머들은 반 이상은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점점점 이제 준비를 못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했냐를 물어봤는데, 이쪽 고령층 분들에게는, 어르신들에게는 예전에 했냐, 근데 준비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런 노령 자금, 노후 자금들을 준비하는 추세들이 나타났고, 특히 이제 80세 이상, 75세, 80세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들을,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 방법으로는 조금 이제 대체로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예비고령층의 경우에는 일반 예적금과 개인연금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거죠. 개인적으로 연금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노령층들은 공적연금,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에 기대는 비율이 좀 많고요. 여전히 또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고, 부동산 수익, 이건 사실 제주도의 어떤 맥락인지는 좀 더 파봐야지 알 것 같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수익에 대해서 좀 많이 의존을 하고 계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출 재원은 지금 쓰고 있는 돈을 주로 어디서 얻느냐라는 이야기를 여쭤보면은, 주로 이제 고령층들에서 이제 보통 은퇴를 하신 65세 이상들은 현재 일회 수입에서 얻고 있다는 비중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 공적연금에서 받고 있다, 공적연금을 좀 재원으로 쓰고 있다라는 비율들은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가족 지원은 뭐 여기서 좀 올라가긴 하지만 굉장히 좀 미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80세 이상이 되어야 10% 정도의 분들이 가족 지원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하시고요. 그 전에는 뭐 거의 5%, 4%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좀 더 다른 선생님들이 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실제 생활비는 적정 노후 생활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했더니 한 요 정도 들었으면 좋겠다, 요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고령층들이 좀 높고, 근데 그럼 실제는 얼마를 쓰고 계십니까?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실제는 예비고령층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적정 노후 생활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으로 갈수록 쭉 떨어지는 모습들은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 부분인데요. 그저 그렇다 한 40%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좀 만족한다는 부분들이 14%, 그다음에 매우 불만족한다가 불만족, 만족이 한 20%. 이건 사실은 그렇게 연령대나 그 경제생활 연령대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도 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보다 이제 수입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수입에 따라 좀 만족도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결과 이제 말씀 뭐 정리를 해드리면 제주는 이미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고령화 초고령화 추세가 가속될 거라는 그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청년층의 인구 감소 때문에 부양 압력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의 특수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고령사회 정책이 뭐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들이 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좀 설문조사가 좀 더 좀 체계적이고 큰 설문조사가 안정적인 설문조사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취약성을 보면 제가 계속해서 이제 75세에서 끊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깊이 파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75세가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해방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의 어떤 코호트적인 특성인지, 그러니까 연령의 효과인지 아니면 코호트 효과인지는 좀 모르겠지만 75세에서 뭔가 좀 이렇게 한번 넘어가는 느낌, 네,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그 끊고 넘어가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후 혹은 75세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특히 이제 그 70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노후를 맞는 경우가 많아서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여성의 장수 비율 초고령화가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앞으로 1인 초고령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적 제언은 제가 뭐 좀 어설프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전반적인 부양 압력이 문제가 된다면 결국은 노년층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년층을 늘리는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의 어떤 인구 구조, 고령층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인 인구, 산업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을 해서 청년층들이 제주에 올 수 있도록 하면 전반적인 그 인구 부양 압력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주 이동을 지원하는 제주 출신들은 제주에 머물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는 어떤 지원 이동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2분만 주시겠네요. 제주가 참 오기 좋아졌어요. 어제도 올해만 제가 이제 네 번째 온 건데 제주가 오기 편해지고 가격도 많이 싸지고 근데 좀 그런 고민이 요즘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제주를 이렇게 편하게 오고 싸게 오는 게 과연 근데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관광 이미지만 너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놀러 가기 좋은 곳보다는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거주지 이미지로 좀 투트랙 발전 전략을 모색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뭐 인구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관광이나 여가, 인구, 사회 정책이 모두 관여될 수 있는 그런 학제 간 혹은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청년층이 와서 이런 것 같아요. 약간 노령층, 고령층 얘기를 하면 청년층에서는 또 고령층 얘기 왜 우리 얘기는 안 하고 고령층 얘기는 하나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제로섬 게임 누구에게 가야 되고 누구에게 가면은 누구는 좀 뺏기고 이런 어떤 그 담론보다는 청년층들이 와서 어떤 노령층들에 대한 케어 서비스에 대한 산업에 좀 더 이렇게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케어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질들이 좋아지고 그럼 고령층들이 또 오게 되고 그래서 산업이 전체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좀 그려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세를 보통 이제 65세를 노령층으로 고령층으로 보는데 75세 정도에서 한 번 더 좀 끊는 어떤 정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금 한 2분 넘었는데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화여자대학교의 윤혜진 교수님께서 그 제주 노인의 가족관계와 사회 참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예,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배화여자대학교의 윤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연구를 또 이렇게 또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미국으로 여가를 공부하러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모든 지인분들이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면 밥 벌어먹기 힘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고, 또 더군다나 제가 미국에서 노년학이라는 학문을 만나서 노인 여가를 전공하겠다고 했더니 모든 분들이 그냥 한국에 오지 말고 미국에 남아서 잡을 잡는 게 어떻겠냐, 아직은 한국은 그런 좀 파이나 너가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할 일이 많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만류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러한 뜻깊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그 또 지점에서 이런 연구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앞으로 제주가 정말 조금 한국의 어떤 선도자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노인 그리고 노년 그리고 뭐 전 세계 인간의 발달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브랜딩화하고, 그런 또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제주로 이제 기억을 하는 그런 또 지점에서 시작을 여러 가지를 뜻깊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파트에서 맡은 부분은 어떤 가족 관계라던가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박효민 교수님께서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고령에 대한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뭐 여러 가지 논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장님께서 고령 사회의 전 세계 확산은 전 세계 국가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주요한 의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 사회를 경험하고 있고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우리의 지근거리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인구, 특히 이제 고령화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이제 정부 차원의 어떤 에이징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고령화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개발도상국까지도 더 이제 고령화율이 심화되면서 2050년도에는 전 세계 노인 인구의 비율이 현재보다 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한국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특성인가 봅니다. 빠른 압축 성장, 경제도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압축 성장을 한 것처럼 고령화율도 전 세계에서 1등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빠르게 건강 수명이 증가해서 고령화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100여 년에 걸쳐 고령화가 서서히 진행된 것과 달리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진입한 것이 2000년도인데 현재 2017년도에는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해서 2020년도에는 이제는 국민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2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초고령 사회를 막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아직 준비, 대응태세라던가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뭐 정부 차원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인식과 공감대들이 이렇게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인구로는 이제 고령 사회 그 인구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라던가 문화라던가 인프라라던가 뭐 여러 가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항상 뒷전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주를 이제 알게 됐을 때 제주 역시도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는 도시로 지금 전국적인 실태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흥미로웠던 사실은 제주가 특히나 이제 80세 이상의 장수 노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위 지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서 이제 제주도 조만간은 초고령 사회, 여기 도민 5명 중에 1명은 이제 65세 이상인 노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그 80세 이상 장수 노인이 많은 우리나라의 그런 지역인데, 과연 이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하게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인지에 대한 조사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블루존이라고 해서 80, 90,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오래 즐겁게 사는 노인들이 많은 전 세계 지역들을 이렇게 지점으로 표시해 놓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던가 그런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어떤 장수의 비결을 지금 많은 학자들이 관심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제주가 그런 블루존에 그런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 노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지적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블루존이자 장수 지역, 그리고 오래 건강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또한 나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제주 현재 고령층의 가족 수는 2.29명으로 나타났고요. 부부로 구성된 가족의 비율이 전체 42.5%로 가장 높았고, 독거 하시는 분들도 23.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노인분들의 자녀는 평균 2.89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자녀 수가 3.13명으로 베이비 부머 2.1명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또 흥미로웠던 것은 제주도 내에 거주하는 자녀 수가 상당히 저의 예측보다는 높게 나타나서 제주도에 거주하는 자녀 수도 한 2.0명,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제주도에 자녀가 살고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한 2.2명의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베이비 부머는 그냥 상대적으로 자녀 수에 비해서 도내 거주하는 자녀 수가 1.4명으로 낮아서 타 지역으로 또 간 자녀 수가 있는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의 자녀분들은 또 많은 자녀들이 이 도내에 함께 살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의 매일 보고 있다, 그리고 월 1회에 접촉하고 있다, 혹은 주 1회 만나고 있다라는 비율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자녀와 부모 세대 간의 또 이제 친밀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이제 비율도 이제 한 392명의 노인분들에게 나타났는데, 왜 함께 사느냐고 여쭤봤을 때 자녀가 아직 독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비율이 보시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1%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그 자녀분들과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부모 세대들의 응답이 그 뒤에 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노인분들은 거의 이제 63% 이상이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고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비율이 23.6%,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시는 비율이 10.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80% 이상 분들이 자가 소유를 하고 계시고요. 제주 노인들이 본인의 집에 거주하는 만족도는 5점 기준에 3.9, 거의 4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만족한다라는 그런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불만족하는 소수의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왜 그러냐라고 여쭤봤을 때는 집이 너무 노후화돼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주 노인분들이 이제 자녀와의 관계, 이제 친밀감, 밀착도, 애착 정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본인들의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금전적인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전체의 한 33.3%의 이제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이제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고요. 베이비 부머가 약간 고령층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도움의 종류의 한 60%가 용돈, 그리고 큰 돈이 필요할 때 지원한다는 응답도 거의 25%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생활비의 일부나 심지어 생활비 전체를 지원한다라고 하셨던 제주 부모님도 계셔서 저도 제주 부모님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대목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제공한 노인들의 경우는 특히 결혼 비용을 지원한다는 응답이 46.4%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더욱더 굉장히 또 흥미로웠던 건 주택을 구입할 때 또 목돈을 지원하신다는 부모님들도 40% 정도, 39.1%, 그 다음 교육비 10.7% 등의 순으로 굉장히 많은 또 제주 노인분들이 금전적인 도움을 자녀들이 이제
대학 교육을 마치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심지어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정말 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독특한 제주의 어떤 문화이자 가족의 애착 정도인 것 같아서 또 개인적으로 부러웠지만 또 이제 그 제주 노인분들의 어떤 노후의 어떤 삶을 위해서 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전 지원을 한 노인분들이 지난 1년간 제공했던 금액은 1,452만 원 정도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흥미로웠던 거는 베이비 부모 세대 분들은 2,644만 원이 평균 금액으로 나타나서 정말 목돈을 지난 1년 동안 자녀분들에게 제공하셨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노인분들은 베이비 부모는 25.1% 정도밖에 자녀한테 금전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65세 이상 분들이 한 45% 정도 조금 받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전국의 노인 실태 조사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자녀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살펴봤더니 금전 도움의 종류는 한 80% 이상이 용돈, 그리고 생활비의 일부가 15%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큰 돈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는다는 비중은 너무나 미미한,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을 지원했지만 역으로 받는 비중은 미미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자녀한테 받았던 평균 금액은 아까 몇 천만 원을 줬지만 1년 동안 219만 원 정도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모분들은 자녀들에게 2,500만 원 가까운 도움을 줬지만 지난 1년간 190여만 원 정도로 이렇게 받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의 부모님들은 경제적인 여력이 더 크셔서 그런지 고령 노인분들보다 자녀에게 제공하는 금전의 어떤 비율, 액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자녀 세대한테 받는 경우는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흥미로워서 그럼 재산 상속에 대하여서 과연 제주 노인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재산 상속을 하고 계신가를 확인해 봤더니 자녀가 있는 노인분들의 거의 50%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상속할 만한 재산이 없다라고 응답하신 분들 27%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분들이 거의 다 재산을 자녀에게 이미 주었거나 일부 주었거나 혹은 앞으로 상속할 생각이 있으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1.4%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신 분들 정말 소수 외에는 대부분이 다 자녀에게 재산 상속을 하길 원하고 계셨고요. 베이비 부모가 약간 노인분들에 비해서 재산 상속에 대한 의지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비율이 조금 3.1%로 올라갔지만 여전히 자녀분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성보다 남성분이 더 이제 강하셨고요. 그 다음에 노인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산 상속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하셨고 제주 읍면부가 더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중산간 지역이나 해안 지역이 도시 지역의 노인분보다 더 높게 나타나셨고 배우자가 있고 제주에서 출생하셨던 노인분들이 이러한 또 재산 상속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노인분들은 성인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계셨을까 하고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제주 노인분들도 역시 자녀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이 내가 여력이 있다면 자녀가 성인이더라도 끝까지 금전적으로 도와줄 생각이 있다라고 한 것이 5점 만점에 3.85로 가장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항목이었고요. 그 외에도 성인이 된 자녀가 함께 살거나 내가 병에 걸리면 이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자녀가 어디에 살건 문중벌초는 빠져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보통 수준 이상으로 어떤 이제 자녀들에게 기대감을 갖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부분들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제주 노인분들은 현재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이웃이 이제 5.4명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조금 더 노인 세대보다 그런 또 사회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 동부 지역보다 서귀포, 읍면부라던가 제주 읍면부일수록 그리고 도시 지역보다 해안이나 중산간 지역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없을수록 그 친구나 이웃과 만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또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이웃과 얼만큼 친밀하다고 느끼냐라고 했을 때 거의 48% 정도, 50% 그리고 평균 3.69 그리고 보통 수준 이상의 분들이 내 주변의 이웃과 친밀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네 이제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주가 워낙 살기 좋은 곳이다 보니까 날씨도 좋고 또 은퇴 후에 거주하고자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 타지에서 제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어떤지 이분들과 관계는 어떤지를 살펴봤더니 제주 노인분들은 주변에 한 52% 정도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주하고 계셨고요. 근데 이분들과의 관계는 또 원래 토착 제주에서 살고 계셨던 이웃과는 달리 63% 정도가 그저 그렇다. 혹은 별로 이제 좋지 않다고 나타났고요. 관계가 다 좋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은 한 23% 정도로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베이비 부머는 비교적 또 65세 이상 노인분들보다는 타지에서 온 분들과의 친밀감이 다소 높은 또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나의 원래 고향에서 나고 자랐던 또 이웃과의 좀 다른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감소했으면 좋겠는지 증가했으면 좋겠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감소하길 원하는 응답이 27% 정도를 나타냈고요. 그냥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54%로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대부분 늘어나길 원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5점 만점에 2.89점으로 이주민들의 수가 낮아지길 원하는 경향성을 사실 제주도 노인분들을 나타내고 있었고 특히나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그러한 또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조금은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다음 또 자리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대부분 집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거의 97% 이상이 텔레비전 시청으로 여가 시간을 보낸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여가가 정말 많은데 그나마 많이 참여하고 있는 여가 생활이 집안일, 그 다음에 걷기, 산책, 그 다음에 연락하는 것들, 수면하고 낮잠 자고, 정원 텃밭 가꾸고, 요 정도의 그냥 정말 내 집과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여가 활동, 그래도 조금은 정적이고, 그런 여가 활동에 조금, 여가의 어떤 범주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사회적인 활동이라던가 생산적인 활동의 레퍼토리는 아직 조금 보이지 않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는 한 36% 정도만 경로당을 이용했고요. 나머지 복지관, 여가문화시설 등은 되게 미미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한 66%인데 거기에서 대부분 이제 문자, 정보 검색, 사진 촬영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 SNS라던가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활동은 거의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가활동 만족도는 5점 기준에 한 3.48 보통 정도로 나타났고요. 근데 도시지역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랑 달리 향후에는 등산이나 운동, 스포츠, 그리고 해외여행, 국내 여행, 이런 사회 봉사나 재능 활동, 재능 기부, 이런 것들 해보고 싶다라고 응답을 또 하셔서 향후에 이러한 여가에 대한 어떤 많은 참여, 사회 참여 기회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 노인의 경우는 이제 70부터가 거의 이제 노인이라고 인식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실태 결과를 봤을 때 노년기에 보통은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독립시키면서 노년기에 행복한 삶을 자녀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보통 통상 노년기의 전 세계적인 노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녀가 성장하는 함에 따라서 본인한테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수혜를 또 받으면서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웠구나 하면서 이렇게 또 심리적인 보상을 또 갖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노년기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또 제주 노인은 이와 반대로 계속해서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녀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제공자의 입장들을 보이고 있어서 노년기에 이제 좀 성인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독립시키고 나서 그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또 그 경제적인 여력을 가지고 본인들을 위해 삶을 꾸려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또 측면에 어떤 전환기, 은퇴 전환기 교육, 그 다음에 제도적인 지원, 노년기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그런 교육적인 부분, 제도적인 지원들도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기에는 이전의 역할이랑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년기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은퇴 후의 어떤 역할들을 노년기에 새롭게 구성하고, 또 노년기의 어떤 생애 발달, 새로운 생애 과정을 또 이제 경험하기 위한 교육을 실제로 해외에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이러한 은퇴 후의 전환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인지가 또 미미하고 정책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아직 많이 되어지지 않아서 성공적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살기가 좋아지는 제주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외지에서 오는 타지인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웰커밍 도시로서, 그리고 열린 도시로서 이제 조금 외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토착 제주 노인들과 또 이주한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 안에서의 교류 활동, 그리고 또 노년기의 어떤 사회 참여 활동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하고,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사회적인 역할이라던가 관계를 좀 구상할 수 있는 어떤 지역 안에 에이징 센터 같은 것들, 그리고 민관, 그리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통합적으로 가야지 뭐 그냥 일시적인 지원 금액을 준다라고 노인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또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것들을 노인분들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욕구들을 파악하는 연구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노인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이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노인대학이나 복지관 이런 부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노인들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해외에서는 새로운 뭐 어떤 노인 여가 문화 복합 공간으로 이제 경로당을 카페처럼 구성을 한다던가, 평생 교육이라는 뜻에서 뭐 엘더 호스텔, 로드 스칼라라고 해서 평생 교육을 여행을 하면서도 실현하는 그러한 또 제도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내가 산소 호흡기를 끼고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어떤 간호 지원 체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회적 관계가 약한 사람은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할 확률이 50% 더 높고, 실제로 하루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같이 사회적 관계 결핍이 굉장히 비만, 알코올, 운동 부족으로 인한 뭐 사망 위험보다 높다라는 것이 지금 해외에서 나온 지속적인 에이징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어떤 산물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성이라던가 외로움, 노인들의 어떤 그 여가 문제, 뭐 사회 참여 문제에 대한 좀 고민을 덜 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 전환과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관계까지 고민한 어떤 에이징웨를 위한 센터들, 그 다음에 거버넌스 체계들이 구성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그 지방자치제도 안에 그런 정책들이 수립되어 있어서 뭐 주간, 야간에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 주택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을 하나로 합쳐서 특수주택,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골자로 한 법 안에서 이러한 특수주택을 만들어서 또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고민하고 또 그 주거 환경은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회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또 디자인을 하고 전문 이제 간병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젊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동호회 모임 같은 것들까지 구성을 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의 어떤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로 더욱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비대면이 모든 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데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 또 사용할 수 없으면 정말 정보 소외감, 격차가 더 벌어지는 환경인데 노인분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지금 뭐 서울의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또 해외에서는 이미 고령자 대상으로 한 이런 디지털 교육을 좀 해나가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조금 고민을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은 하나의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 복지정책, 주택정책, 일자리 정책, 그다음 여러 가지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통합적인 디자인을 통한 고령 친화 도시 제주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긴 시간 제가 뺏어서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열심히 연구해 주시고 준비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발표를 듣다 보니까 제가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 그 사회적 관계를 잘 맺으면 담배를 계속 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공선희 센터장님께서 노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본 제주 고령 친화도와 정책 함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령사연구센터 공선희라고 합니다. 원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도의회 김경환 의원님, 양영식 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이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주의 고령 친화도와 정책 함의에 관해서 간략하게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이게 아직 심층 분석을 하기 이전 단계의 첫 번째 공개 결과 조사라서 혹시라도 이 결과 이번 것으로 조금 실망을 하시지 마시고요. 올해와 내년 이후에 계속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현재 고령 인구의 15%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베이비 부머가 고령층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가 이제 교차하는 그 세 가지 현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해입니다. 인구 고령화는 베이비 부머의 고령층 진입으로 향후 7, 8년간 좀 더 심화될 전망이고요. 2030년이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75세에 또 다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또 2047년이면 도민 3명 중 1명이 고령층이 된다는 통계적 추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노년 인구하고 유소년 인구가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교차하는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노년 인구는 계속 증가해서
2047년이면은 이제 36.6%까지 될 것이다라고 추계치가 나와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생산 가능 인구 같은 경우는 현재 높은 퍼센테이지이지만 향후에 점점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현실이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은데요. 향후의 모습은 우리가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구 구조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43개 읍면동, 제주시 서귀포시 43개 읍면동별로 노인 인구 비율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의 경우에는 현재 추자면은 35.3%입니다. 그래서 3명 가운데 1분은 이미 고령이시고요. 그 다음에 노형동 같은 경우에는 8.7%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지금 1도, 2도는 14.9%로 거의 이제 평균치, 제주의 평균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이제 읍면동 지역이 인구 고령화가 좀 심화된 평균 이상의 지역이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인구 고령화가 좀 심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산동은 24%에 이르고요. 가장 낮은 지역인 동홍동조차도 13.2%에 이릅니다. 대륜동이 이제 평균치를 보이고 있는데, 좌측에 있는 이제 읍면동이 전부 다 이제 평균 이상의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이고요. 서귀포는 현재 읍면 지역은 모두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 2022년도 가면은 17개 읍면동이 전부 다 20%가 넘어섭니다. 예, 그래서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는 조금 더 빠른 그런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제주는 2015년도에 사실은 이 인구 고령화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UN 산하의 WHO에서 2006년부터 세계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 친화 도시 국제 네트워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제주는 2015년도에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WHO 국제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노인복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인구 고령화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령 친화 도시 및 지역사회 프로젝트는 8개 영역에서 지금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고령 친화 도시 및 지역사회의 정의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8개 야외 공간과 건물, 교통 환경, 주거 환경, 이런 어떤 피지컬한 어떤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나 고용, 그 다음에 그 세대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정보,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 서비스, 이런 전체 8가지 영역을 다 포괄해서 에이징 프렌들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서 1기는 현재 2020년 올해까지 WHO에 실행계획서를 제출했고요. 2기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추세와 고령 친화 도시 및 지역사회 실현이라는 정책 과제를 염두에 두고 실태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후 소득보장 차원에서 경제 영역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앞에서 박효민 교수님께서도 발표를 좀 해주셨지만 저도 이제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적 연금 수급률이 사실은 절반 정도에 이르러서 현재 50% 되고 있는데요. 성별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남성은 70%가 넘어섰지만 여성은 40%가 안 되고, 특히 이제 80세 이상에서는 지금 26% 정도에 이르러서 공적 연금 수급률이 50%에 이르렀지만 내부에 이제 고령층 안에 변수별로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기초연금을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64.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67%, 남성이 60%,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
어르신들이 수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 어르신 한 40%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걸로, 그 연령별로 보시게 되면은 80세 이상에서 79.5%로 80% 가까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십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서귀포 읍면과 동이 참 70% 정도로 높고요.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60%가 안 돼서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제주가 최근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초연금 탈락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보게 되면요, 62.2% 여기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물론 이거 저희가 조사한 거는 공식적인 그런 데이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64.6%로 올해는 조금 높게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아시다시피 어르신 70%를 목표로 설계된 그런 제도인데요. 실제 68% 내외로 이제 수급이 결정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보면은 제주 어르신들이 여전히 기초연금 수급률이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면은 약 24% 정도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고, 이 노인 일자리도 특색이 보면은 그 노후 소득 보장의 의미가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이 33%, 그리고 후기 노인으로 갈수록 참여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소득을 보완하는 의미, 그런 복지의 성격이 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자리 참여 노인은 한 90% 정도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역별로 보시게 되면요, 서귀포 지역이 동이나 읍면 모두 제주시 지역보다 참여율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인데, 이거는 좀 추가적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읍면은 36%, 제주시는 이제 서귀포가 36%, 제주시는 20% 미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경제활동은 제주가 역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2017년도에 전국 실태조사이긴 한데요. 지금 2017년도에 전국 평균이 그러니까 올해 이제 2020년 고령자 통계의 전국 평균이 32.9%로 나타났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그래서 65세 이상임에도 여전히 절반 정도는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동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에서,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 노인께서 경제활동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와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성별 차이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성별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베이비부머와 노인 세대가 성별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26.8% 정도,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20%포인트 정도 좀 이렇게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요, 지역별로도 좀 재미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제주시 동지역에서 격차가 가장 큰 27%포인트 정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서귀포 지역에서 좀 이게 연수군요. 죄송합니다. 27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서귀포 읍면에서 22, 23 정도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층하고 고령층 간에 그 지역별로 좀 경제활동 참여율이 감소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르신들의 자산 상태에서 월소득 면을 보게 되면요, 지금 100만 원 미만이 전체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자꾸 놓치게 됐네요. 그 월소득 50만 원 미만이 15% 정도, 100만 원 미만이 한 40% 정도 토탈,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이 60으로 돼서 40대 60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고요. 그 전국 평균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거는 평균이 약 월 98만 원 정도 이렇게 월소득이었는데, 이게 이제 2017년이라서 3년간의 좀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복지부에서도 전국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저희가 한 조사랑 정확하게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7년 조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제주 어르신들이 약간 더 월소득이 높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는 그래프는 베이비 부머하고 65세 고령층하고의 월소득 비율인데요. 그 100만 원대가 어느 이제 연령층이 더 많이 있느냐, 200만 원대가 어느 연령층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중간에서 정확하게 크로스가 일어나는 것으로 해서 100만 원대에는 어르신이, 그다음에 200만 원 이상대에서는 베이비 부머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어르신의 그 월소득에서는 그 연령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65세 어르신들 내부에 5살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80세 이상 어르신의 그래프가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65세 가장 젊은 노인 연령층이 이 하늘색 그래프인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65세 어르신은 지금 4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비율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베이비 부모 효과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좀 해보는데, 올해부터 이제 베이비 붐 세대가 65세에 진입을 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 지금 이 그 연령별로 보면은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노년층의 패턴을 보이십니다. 월소득에서. 그리고 65세와 80세 이상은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서로 정반대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 빈곤 문제를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요. 베이비 부모, 그 85세 이상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40년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입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기, 해방 후 혼란기, 또 4.3 전쟁, 이걸 모두 겪은 세대인데요. 사실 이런 분들이 현재 가장 가난하고,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건강으로도 상태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대가 지금 근현대사를 겪으면서 가장 고통을 많이 겪으신 분들인데, 노년기가 이렇게 좀 비참하시다라고 하는 거에 좀 약간 부끄러운 그런 사실이다라고 좀 여겨집니다. 이제 소득에서는 연령 내부의 차이뿐만 아니라 성간의 차이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층이든 사실은 남성이 여성보다 좀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지역도 마찬가지로 여성 노인의 100만 원 미만 소득이 훨씬 남성 노인보다 높게 나타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같은 고령층이지만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다르다라고 저희가 세대 간 경제적 흥미로운 결과 가운데 하나가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인데요. 사실 노인이 자녀 세대한테 지원받는 비율은 굉장히 높은데, 노인이 자녀에게 지원하는 액수는 훨씬 많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자원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경제적 부양에 관한 한 노인을 부담이나 부양받는 세대로 보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노년 부양비라든지 경제활동 인구, 또 65세 노인 연령 기준, 이런 것 등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활동 영역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어르신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5.5%로 전국 평균보다 좀 낮은 수준입니다. 베이비 부머는 12.8%로 나타났고요. 여가 활동으로 사회봉사나 재능기부를 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퍼센테이지가 높아서 향후 이 참여 비율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택 형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고령층과 베이비 부머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2017년도 전국 실태조사하고 비교해보면은 2017년도 전국 실태조사와 비교해보면은 제주 어르신들의 단독 주택 거주 비율이 17%포인트 정도로 높게 나타납니다.
주택 소유를 보면은 자가 비율이 82.9%인데 전국이 70.9%에 비해서 10%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나고요. 또 이제 임대 비율도 한 17% 정도 나타나는데요. 임대료가 부담이 된다는 그 비율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좀 높아서 80세 이상에서는 68% 정도가 임대료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만족도도 아까 조금 잠깐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불만족하는 경우에 집이 너무 좁다, 실외 화장실이다, 냉난방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실외 화장실은 여성 노인이 10.3%로 굉장히 높게 이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주거 불안정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그 정주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가장 좀 장애가 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희가 서귀포시에서 그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거 개선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그래서 실외 화장실을 실내 화장실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만족도 100%이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저희가 봤는데 사실 제주의 실외 화장실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좀 전수조사를 해서 21세기 제주의 위상에 걸맞는 주거환경 조성 프로젝트가 좀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제주의 대중교통 특성을 좀 보여주는데 여전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자가용이 1순위로 나타났고요. 남성 노인은 자가용, 여성 노인은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같은 경우에는 무려 70% 정도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주목할 점은 75세 이상이 되면은 버스가 1순위가 되어서 대중교통의 안전성이나 편리성이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귀포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도보를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추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외출 시 불편사항은 이제 계단이나 경사를 오르내리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버스를 타고 내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주차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차량이 많이 다녀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서 보행의 안전성을 위한 교통정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한 58% 정도 나타나는데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동지역의 만족도가 제주시 동지역이 제일 높고 서귀포 읍면 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은 그 친구와의 접근성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이웃과 교류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자녀와의 접근성에 대해서 자녀를 가장 필요로 하지만 아마 자녀와의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공간적인 그런 그 여건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이제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좀 급하게 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나 돌봄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의 3분의 1 정도는 걷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의 2배로 나타났습니다. 또 70대에서 80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급격히 이게 이제 증가하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70대부터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르신들의 몸단장이나 일상활동, 통증이나 불편감, 불안, 우울 전부 다 높은 편으로 나타나는데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여성이 모든 항목에서 다 높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 어르신들의 건강 수준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80세 이전하고 이후의 기능 제한의 차이가 있는 걸 이제 예방적 개입이 왜 필요한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이전과 이후를 살펴보면은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이 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급격히 나빠지는
그래서 이동 보행이라든지 뭐 일상활동이라든지 불편감이라든지 불안감, 우울감이 80세 전과 후가 좀 아주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거의 매번 혼자 식사한다, 또 돈이 부족해서 음식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다, 뭐 이런 영역에서도 80세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80세 이상 45% 정도는 거의 매번 혼자 식사한다, 이런 결과가 있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점심 모임이라든지 요즘 소위 유행하는 소셜 다이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성질환은 지금 전체적으로 있다는 비율이 86.3 높고요. 2017년 전국 실태조사하고 비교해 보면은 조금 만성질환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2017년도에 제주 지역하고도 비교해 봐도 그러니까 만성질환이 없는 비율이 좀 올해 결과에서 조금 높아졌고요. 한 개 있는 데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 비율에서 조금 낮아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건강은 2017년 통계에 비하면 좀 나아진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나타났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서 80세 이상은 95.5%,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서귀포 지역이 제주시 지역보다 만성질환 유병률에서도 좀 높게 나타나는데, 이건 아마 서귀포 지역에 고령층 인구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여성 인구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분석이 저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만성질환을 이제 전국과 좀 비교해 보면요. 2020년도 제주는 올해 조사고 전국은 2017년 조사인데,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 낮지만 골다공증, 백내장, 불면증, 우울증 이 영역에서는 제주 지역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좀 만성질환 가운데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 차이를 보게 되면 여성 같은 경우에 관절염 차이가 골관절염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체로 우리가 고혈압, 당뇨를 이제 노인성 질환, 대표적인 질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남성분들이 이 영역에서 높고 여성분들은 오히려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요통이라든지 백내장, 특히 이제 백내장하고 녹내장 이번 결과에 보면은 제주의 어르신들이 안 질환이 조금 평균 수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서 이게 무슨 자외선, 강한 자외선의 영향인지 좀 별도의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고, 안 질환에 대해서 좀 개입해주는 예방적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약 복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국의 2017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은 한 개는 굉장히 늘어났는데 뭐 5개 이상에서는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약 복용을 어르신들이 좀 덜 하는 걸로 나타난 것 같은데, 어쨌든 어르신 안에서의 연령별로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그 다보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건의료기관 방문 횟수는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1회 이상, 그래서 80%가 방문 경험이 있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르신들이 특히 집안 일을 하시는데 식사 준비와 빨래, 이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사 일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전적인 도움 혹은 부분적인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세요. 오히려 이제 자가로 본인이 약을 챙겨 먹는다든지 뭐 금전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덜 지원이 필요한데, 가사 지원에서 좀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남성 노인들의 경우에 이 전통적으로 이 영역에서 훈련을 좀 덜 받으셨기 때문에 노후에 이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돌봄 제공을 누가 하느냐 봤더니 가족이 9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동거 가족이 한 80% 정도 되고요. 별거 가족이 한 12% 돼서 거의 대부분 가족에게서 돌봄을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 노인 돌봄 서비스, 친척 이웃,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 뭐 개인 간병 다 아직은
주변적인 그런 서비스 형태고요.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인지도를 살펴봤는데 이제 보건소가 가장 대중적인 그런 보건의료기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의 그 인지도와 경험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경로식당도 지금 좀 비교적 높지만 식사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퍼센테이지가 아직은 필요에 비해서 좀 낮지 않나 이런 통계고요. 이제 고령신화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르신들의 노후 행복감, 만족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면 이제 평균이 2.99, 5점 만점입니다. 5점 만점이라서 이제 한 3점 평균 기준으로 3점을 보통 수준으로 보게 되면은 전부 좀 보통 수준 이하로 좀 나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여성 노인의 노후 만족감이 남성 노인들의 만족감보다 굉장히 낮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노인 차별이라든지 정책 참여 등에서의 인식을 쭉 보시게 되면요, 이제 그 소득 보장 정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 여전히 동의가 좀 많이 퍼센테이지가 높고요. 노후 생활 안정, 일자리, 여가, 그다음에 돌봄, 건강 증진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체로 50%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금보다는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 불편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비율은 한 38%, 그 다음에 약간 나빠졌다, 매우 나빠졌다가 62%라서 나빠진 비율이 더 많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에 있어서도 좀 가끔 혹은 매우 우울하다 이런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불편한 거는 뭐냐면 마을회관이나 복지관 운영이 중단된 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왕래가 감소한 거.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우울감 이런 것과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제 마을회관이나 복지관을 문을 닫아놓는 것만이 좀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포스트 코로나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런 공공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 대응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돌봄 주거 여가문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고요. 노인 및 베이비 부모의 경력이라든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회가 조금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다 그 선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지역사회 유대관계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다시피 노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배우자와 자녀라는 그런 핵가족 관계망이 가장 견고하고요. 그 가족 관계망을 넘어서서는 물론 어르신들이 그 친구나 이웃 관계에서 비교적 양호한 그런 형편인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 면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이제 이주라든지 아니면은 급격한 어떤 지역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올해 실태조사를 다녀본 바에 따르면 지역의 유대관계를 조금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그리고 분석 결과들이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근거 중심형 정책 설계와 실행, 특히 이제 제주 노인과 관련된 실행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좀 잘못해서 예전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션 좌장을 맡아주시는 최 교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한 10분 정도 쉬고 한 3시 15분 정도에 다음 세션을 시작하는 게 어떨런지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세션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